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나오니까 그냥 무뎌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보증공사 허그는 이미 파산 상태입니다. 건설사 계속 부도나고 있고요. 200개 넘게 무너졌다, 300개 넘게 무너졌다, 500개 넘게 무너졌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들려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대책이 없죠. 전세금 대출 사기로 허그가 엉망이 됐습니다. 건설사의 그 수백조 부실이 아직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도산 중입니다. PF 대출 부실이 2024년 말쯤이나 돼야 터진다는데요. 어떻게 되려고 하나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감정가 가행평가로 분양받은 이들이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무너질지 걱정이죠. 정권사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이래저래 학벌이나 배경 내세우고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교수라고 얘기하고 뭐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상당수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락하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못 믿을 얘기만 하고 전부 다 서민들 뒤통치고 자기들 유명세에 이용해가지고 해먹을 궁리만 한 겁니다. 전 재산을 전부 다 날리게 만들었죠. 강남에 있는 부동산들, 강남에 있는 뭐 아파트 80억이다, 90억이다, 신고가 찍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유튜브 세상에서 남을 현혹시키고 대단하게 말하면서 기생충처럼 살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 험난하고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좀 잘 대응하며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됩니다. 지금요 유럽은 고물가 에너지 가격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입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전쟁이 터지면 우리는 그로 인한 충격을 바로 겪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 중이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로 인한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감내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뭐 리만 때든 아니면 IMF 때든 뭐 별로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주 충격적인 아주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요 지금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그로 인한 최대 피해국은 어디입니까? 한국이요, 한국. 중국 부자들이 예전에 한국 화장품 쓰고 BMW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요 한국 화장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아무리 보시피 주가가 폭락하고 매출이 급감하죠. 이게 뭡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들을 겪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저축이 인생의 전설입니다. 저축을 하면요 10년 뒤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삶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가죠. 원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미국의 경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만 지금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왜 싸우겠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냐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각각의 나라들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전쟁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우리가 주식 타령하고 부동산 타령하고 코인 타령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빚은 무덤까지 쫓아가고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코인판은 사기판이었고 환율은 요동치고 있고 지금 엉망이죠.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일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습관의 동물이라고 수백만 명이 착취당하며 살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하면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모른 척하면 지내면 그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없어지고 이제 또라이들이 되어가는 거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잘 모르는 사람 거리 멀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무서운 상황인 거죠. 저축하며 살면 미래가 풍요로워지고 좀 뭡니까? 저축하지 않고 빚내고 살면 인생이 엉망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평생 이 부채 족쇄에 채여서 지옥에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빚쟁이들이 게임하고 가상현실하고 대형 스크린에 영화관에서 위로를 넣겠죠. 그들이 일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5억 10억 버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렇게 욕심 부리는 이들은 대부분 다 몰락하고 망하고요. 진짜 부자들이 알짜만 골라가지고 자기 현금 들고 조용히 가서 주워 담습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 떠드는 놈들 상당수가 있잖아요. 큰일을 겪을 거예요. 왜냐? 분양가가 4억인데 14억 됐다고 10억 벌었다고 떠들어댄 놈들을 나중에 전세 사기 당하고 부동산으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요? 어쩌면 찾아가서 큰일을 치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지금은요 빚쟁이들이 사는 게 더 난간이고 지옥이죠. 통제된 감옥에 사는 삶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안 하고 그냥 흥청망청거리며 사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세상에서 빌런이 되고 조커가 되는 겁니다. 가혹한 세상이죠. 평범하게 태어나서 노력하며 사는 삶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소수다라는 겁니다.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유형에 빠지면요 인생이 그냥 하청민으로 전락하는 거죠. 가정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도박하고 빠친거하고 뭡니까? 스크린 경마장 가면 가족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외식은커녕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 준비물도 못 챙기고 밥도 굶고 그냥 인생이 엉망되는 거예요. 가족들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시켜주는 그런 되게 서글픈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냐고요? 아니잖아요. 막장 인간으로 살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족들끼리 우애 있게 식탁에서 같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빚지지 않아야 된다.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차분하게 사는 삶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하찮게 여겨지지만 절대로 하찮지 않다.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성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고요. 지금의 이 부동산 경기에 함부로 여행 바라고 쉽게 뭔가를 이룰 거라고 까불고 지내다가는 인생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찌라시 믿지 말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또라이 같은 놈들 말 믿지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100억짜리 건물 샀다? 200억 됐다? 그런 얘기가 보통 사람들한테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그냥 남의 얘기입니다. 딴 나라